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경주 대릉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5월 4일부터 이 경주 대릉원이 전면 무료 개방을 하면서 더 발걸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경주 대릉원이요, 요즘에는 밤에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밤이 우리의 낮보다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그 매혹적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23기)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고분 유적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주의 대릉원이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가 그 미디어 아트를 준비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본부인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미디어 아트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장비들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관계자들에게 미디어 아트 관람 꿀팁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대릉원 녹턴은 이제 제가 대릉원 공간이 워낙 넓고 그리고 다 트여 있고 뭐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이 능하고 딱 어울리고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 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낮에도 그렇고 또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산책도 하면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설치도 했고 이제 작품들도 거기 환경에 맞게 다 제작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 밤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제 대릉원 전체를 이제 구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관람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하루해가 아쉬울 틈도 없이 화려하게 물든 대릉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화려한 빛의 예술이 대릉원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줍니다.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이게 약간 무료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요. 그동안 건물의 외벽이나 구조물의 영상을 쏘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있었지만 이렇게 고분의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저는 대릉원이라는 30여 개의 고분군의 경관을 전혀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조형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콘셉트에서 여러 작품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작가들은 전부 대릉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리서치를 하고 숙고한 결과,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대릉원과 관련된 설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대릉원에 규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는 총 9개의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무대는 바로 황남대총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팟일까요? 여기는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제목은 대릉원 판파르고요. 저희가 메인 미디어 파사드 장소를 물색하다가 사실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낮 동안 제일 유명한 포토존이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련나무가 뒤쪽으로 쫙 있고 고분 2개가 있는 데서 저는 눈의 형상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었고요. 확 트인 공간에서 미디어 파사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메인 미디어 파사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4분에게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메인 무대에서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대릉원 팡파르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화려한 시각 효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고분의 특징을 살린 예술적인 측면의 비중을 두어 다른 미디어 파사드와 차별성을 뒀습니다.
콘텐츠로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나 체험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또 되게 예뻐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경주는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도 이렇게 좋은 볼거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미디어 아트 외에도 화려한 조명과 특수 효과를 활용한 연출로 환상적인 분위기의 포토존도 제공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프로그램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해줬습니다. 오, 진짜 돌아가네. 나 형아 내가 해볼래. 재밌어요. 뭐가 진짜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고분 유적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그럼 이쯤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님들을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참여하신 작품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금간의 시대를 만들었던 마리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가 그 시절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런 의지, 마리깐의 의지가 현재와 연결되어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생각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천마총 발굴 50주년과 겹치는 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마총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제 천마도에 이제 천마를 중점으로 하여 이제 그 안에 발견된 금관이나 금제관식 등을 이제 조화롭게 이제 표현하여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물들을 좀 시각적으로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왕조 고분 유적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었던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릉원이 경주의 새로운 관광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수놓아지면서 매일 밤 더 아름다워지는 경주 대릉원의 미디어 아트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 행사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미디어 아트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한 달간의 미디어 아트 쇼 즐기러 오세요. 매일 밤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드는 경주 대릉원에서 우리의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환상적인 밤을 꼭 한번 즐겨보세요. 낡고 푸르른 정원이 주는 상쾌함. 그 거대한 초록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좋은 공기도 있고 바람도 불고 가족끼리 오면 참 좋겠어요. 꽃들이 너무 활짝 펴가지고요.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멋스러운 정원들이 펼쳐지는 경주의 새로운 힐링 플레이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경북의 아름다운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는 순간 눈이 절로 시원해지는 이곳은 경주 남산자락에 있는 경북 천년숲 정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곳은요,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경북 1호, 업그레이드, 그리고 신상정원. 이 경주의 숨결과 함께 경주의 멋진 자연을 담은 정원까지 볼 수 있는 곳. 경주에 온 김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 때문에 경주를 들리게 되는 곳,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상정원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경북 천년숲 정원.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46개 크기라고 하는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숲과 정원이 있는 곳, 그곳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첫눈에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기는 경북 천년숲 정원이고요. 지난 4월에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로 개장한 정원입니다. 지방정원? 네네.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정원은 어떤 건가요? 지방정원은 면적이 10헥타 이상, 그 다음에 녹지 40% 이상, 그 다음에 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이제 갖추어지면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나중에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쌓고 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경북에서 1호 네네. 이것이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곳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곳이었는데 제대로 좀 바뀌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산림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13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뭔가 멋진 기분이 듭니다. 13개 테마공원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곳, 가장 멋진 곳 베스트 3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자세하게도 친절하게 멋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첫 번째는 숲그늘 정원인데요. 배롱숲, 도토리 쉼터, 침엽수원이 있는 정원으로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숲정원 그 중에서도 꼭 와야 되는 곳 숲그늘 정원입니다. 네. 이름부터 뭔가 선선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이곳 소개 좀 들어볼까요? 이곳은 키 큰 나무들이 조성이 돼 있어서요.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좀 지칠 만할 때 시원한 그늘을 주고요. 상쾌함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양한 수목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수목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시나무도 있고요. 이팝나무랑 벼롱나무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나무도 좋지만 이 나무들은 특징이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물이 지어서 피는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벼롱나무가 쉼 없이 이제 꽃을 피워줘서 좋고요. 봄에는 이게 이팝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워가지고요. 눈앞에 이제 하얀 이제 설국이 펼쳐지듯이 그런 또 그림을 만들어주죠. 이름이 숲그늘 정원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늘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이 좀 찌들었을 때 네. 이곳에 오면 힐링해주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두 번째는 서라벌 정원입니다. 서라벌 정원,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신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정원으로 신라 천년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거닐 수 있는 테마로 꾸며졌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경주합니다. 이곳은 서라벌 정원. 뒤에 말이죠. 폭포수도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이 눈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서라벌 정원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서라벌 정원에는 대표적으로 암서원이랑 천년미소원이랑 구름폭포랑 왕의 정원으로 꾸며지고 8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한 곳에 모아놨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천년의 미소원이라는 곳은 이제 수막새에 새겨진 그 예쁜 미소 있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화초를 심어가지고 천년 미소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꽃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암석원은요, 김유신 장군께서 수련을 할 때 돌을 칼로 내리쳐서 쪼갰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가지고 모티브로 정해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에 사실 여러 가지 역사, 천년고도의 숨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멋진 조경과 함께 모아둔 곳이 이곳 서라벌 정원. 네. 우리 천년숲 정원의 하이라이트. 네, 맞습니다. 여기군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마지막은요, 거울숲 정원입니다. 숲의 전경이 거울처럼 물에 비친다고 해서 거울숲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정원인데요.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유명 포토존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 천년숲 정원을 가장 멋지게 기록할 수 있는 곳, 사진의 끝판왕을 꼽자면 바로 이곳이죠. 네. 거울숲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거울숲은 양쪽에 메타세카이와 기룩나무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사이로 흐르는 농수로에 이렇게 나무의 그늘이 비쳐서 거울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저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길 따라서 메타스퀘어가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외나무 다리 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찍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찍으면 어떤 매력들이 나와요? 저기서 찍으실 때는 어디서 찍어도 정말 기록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웨딩 촬영하러도 많이 오세요. 이렇게 멋진 곳에 오셨는데 영석 씨께서도 여기서 멋진 인생사진 한번 남겨보시죠. 이 SNS의 핫플이라는 이곳에 저도 인생사진을 한번 네. 제대로 멋지게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저도 찍어서 봐야겠죠. 거울숲 외나무 다리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태양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보단 그늘이 많이 졌을 때 더 선명하게 비친 숲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서 환상적인 인생샷 남겨보세요. 자, 경북 천년의 숲 정원 가장 멋진 곳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린 곳들 말고도요, 각각의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이 보고 싶거나 경주의 숨결을 알고 싶거나 뭔가 멋진 사진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 있고요, 서라벌이 있고요, 경주도 있고요, 멋진 사진 스팟도 있는 이곳 경북 천년의 숲 정원입니다. 신상이래요. 겹겹이 쌓인 역사와 멋스러움으로 천년독과 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경북 천년숲 정원으로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무궁무진해지는 상상 속 미래도시. 그렇다면 이곳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IT 기술로 색다르게 바뀌고 있는 미래형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색다른 방식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포항시립미술관.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주말인데도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왜 다들 밖으로 나오셨어요? 다들 야외에 계세요. 미술관 안에 안 계시고. 오늘 미래형 미술관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들 밖에서 모였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특별하다네요. 전국 최초로 AR 도센트 투어 앱을 개발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이 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색다른 미술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스틸아트 뮤지엄이에요.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 항상 이렇게 스틸 관련된 작품을 매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집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공원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이런 대형 야외 조각품을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작품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게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 벽에 이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물결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있는데 그 모습은 이따가 친구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미술과 과학을 접목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빈치 키즈 프로그램은 미술과학 통합체험을 통해 창의력과 통섭적인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미술관의 야외 소장품을 포항시립미술관 모바일 도슨트 앱을 활용해서 AR이라는 증강현실 기술을 예술활동과 연계하여 체험하고 또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과 미술 융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AR 도슨트와 작품을 감상하고 미니 게임을 완료하면 AR 게임 이거 있거든요. 이거 AR 게임 이게 게임 껴봐. 이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좀 기다리면 나와. 게임은 한 번도 안 봤는데. 미술 작품은 게임으로 했으니까 더 재밌어요. 놀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아해요. 여기 구멍 한번 볼래? 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봐봐. 더 잘 보이지 아까보다. 이거 보면서 한번 이거 써볼까? 좋았던 점 있어요? 구멍이요? 구멍이 좋았어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작품의 뒤에 이제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을 답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있으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답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게임을 통해 미술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진에서는 자세히 안 보였지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 말에 눈이랑 입이랑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어.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게임도 하니까 애들도 좀 흥미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거 게임 같이 해보니까 재밌네요 나름. 좋아요. 미술관 하면 조금 조용히 다녀야 되고 좀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야외 활동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술관 옆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등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서재가 되어준 이곳에 최근 미래형 도서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래의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포항 실감서재입니다. 실감서재란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으로 포은 중앙도서관 1층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감서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시작했고요.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를 가져와서 디지털북 키오스크, 검색의 미래, 인터랙티브 지도로 구성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분위기의 실감서재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포항 실감서재로 오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에서는 만나시지 못했던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 4월에 개관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실감서재. 책과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미래형 도서관에는 어떤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검색의 미래는 300인치 대형 디지털 월과 터치 탭을 이용해서 차세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지도 같은 경우는 수선 전도와 목장 지도를 만나실 수 있어요. 디지털북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과 무해도보 통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포항 실감서재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있다는데요. 바로 태양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북입니다. 행성에 관련된 디지털북인데요. 자, 넘겨봅니다. 금성이고요. 금성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또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신기하죠? 도서관과 디지털 신기술의 만남. 책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접하고 싶다면 포항에 새로 생긴 실감서재를 찾아가 보세요. 포항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감서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세요. 실감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미래형 미술관과 도서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예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대전 시립박물관에 가면 1490년대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글을 통해 애틋한 부부애를 엿볼 수 있고요. 꿈 많은 여고 1학년 학생들이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인 가족의 의미를 찾아 전시회장으로 떠나봅니다. 요즘에는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수단도 발달돼 있고 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혼인을 했던 부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산다면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움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대전 시립박물관 로비에서 한글 편지 전시회에 대한 소개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주고실? 주고나실? 십조 종예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 한글인 것 같은데. 네, 한글이지만 19세기 국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읽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내용은 나신걸이란 분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창 부인 신창맹 씨에게 보낸 편지로 가족에 대한 안부와 농사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평상시의 일상 내용을 담고 있는 평이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나신걸의 아내 신창맹 씨의 무덤 이장 과정에서 출토됐는데요. 저고리 등 유물 40여 점과 함께 신창맹 씨의 머리맡에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편지가 그 부부에겐 어떤 의미였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나신걸이란 분이 당시에 한경도 군관으로 부임하게 돼서 대전에 있는 그 신창맹 씨를 만나서 얘기 안부를 전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자 본인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분과 바늘 6을 사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부부 간의 애틋한 정과 그리고 또 어머님과 아기 잘 있으라는 내용도 있어서 가족 간의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족 간의 그 따뜻한 정감이 있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나신걸의 한글 편지가 지금 실제로 이곳에 보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실에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특별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도 넘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해서 이번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예, 상설전시로 가시죠. 근데 500년 동안 그게 보존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귀중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잖아요. 예. 보물들 같아요. 정말 보물입니다.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은 우리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점이 있나요? 지금 4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 시방 추상화는 인조만정 공신으로 지금 보물 역시 지정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 밑에 성수침 선생 글씨인데 역시 보물입니다. 나신걸의 한글 편지는 상설 전시실 한켠에 복식 유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5세기 언어 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편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편지가 두 장이고요. 한글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좀 존칭도 쓰고 호칭을 굉장히 깍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현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과 그리고 당시의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당시 국어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편지랑 같이 보통 귀중한 물건들을 보내잖아요. 이때 당시에 분이랑 바늘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분도 그렇지만 바늘 같은 경우는 여성의 귀중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었고 그리고 바늘은 특히 고가의 물품이어서
특별히 언급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과 바늘을 챙겨 보내는가 하면 힘든 농사일은 직접 하지 말고 소작을 주라는 당부까지 무심한 듯하지만 아내를 챙겨주는 남편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시 보니까 가족들이랑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같이 관람을 하시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전시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이야기를 좀 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힌트는 여고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전 신일 여자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안에는 특이하게도 갤러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때 가족의 모습 등이 화폭에 담겨 있는데요. 작품을 그린 작가는 올해 입학한 88명의 신입생들입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그림 보면 굉장히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는 좀 어떠세요, 기분이? 아직까지 배운 건 많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아이들이 기특하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내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추억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내내 부모님 그리고 가족을 생각했던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요. 또 그런 가족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일여고는 예술 디자인 거점 학교로 만화예술과, 디자인과 등을 포함해 5개의 문화 콘텐츠 계열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전 학교 안에 갤러리를 열어 학생들이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 같은데 이건 어떤 걸 그린 걸까요? 저랑 아빠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같이 타러 간 그림인데 지금도 한 번씩 자전거를 같이 타러 나가거든요. 겉모습이랑 풍경은 조금 변했지만 저랑 아빠는 관계가 여전히 좋아서 그걸 그려본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특별히 아빠를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아빠께서 저를 돌보시고 엄마가 동생을 돌보셔서 엄마는 동생이랑 사이가 좋고 저는 아빠랑 사이가 돈독해요. 아니, 전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인 줄 알았어요. 본인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많이 아빠를 닮았다고. 이렇게 또 피해가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와의 특별한 또 추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엄마랑 같이 그림도 여러 개 찾아보면서 대화 나누고 제가 그린 것도 엄마한테 보여드리면서 칭찬도 받고 많이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는 존재, 가족.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친구들의 작품을 보며 학생들도 모처럼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항상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딱 보니까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싶고 다른 가족의 형태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이제 동급생 친구들의 작품이잖아요. 이 친구들 작품 관람해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족을 주제로 각자 가족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행복한 장면을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고 또 친구들의 가족의 장면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그림 그리면서도 그랬을 거고 관람을 하면서도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캠핑을 갔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그린 것 중에서 등산을 하는 거나 동생의 웃긴 장면 그런 거를 그렸는데요.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예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이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이 감정만은 꼭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만의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도 생각해보고 다른 타인의 가족도 생각을 해보고 내 가족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가족에 대한 사랑은 먼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에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중 한 골목에 자리 잡은 공구사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하얗고 매끈한 이곳은 바로 닭갈비 철판인데요. 길들여지면 이렇게 친숙한 철판이 됩니다. 뜨거운 열로 쇠를 녹여 이어붙이는 이 일을 무려 40년이 넘게 해왔는데요. 60대인 지금은 직접 작품까지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다재다능한 정시윤 사장님의 손끝을 따라가 볼까요?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공구사 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는 정시윤 사장님. 무얼 만드시나 했더니 바로 철판에 손잡이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제 재밌어요. 내 물건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네, 옛날에는 말아 갖고 만드니까 힘들었죠. 닭갈비 하면 역시 철판이죠. 뜨거워진 철판 위에서 푸짐하게 볶아내는 닭갈비. 직접 철판을 구부리고 이어붙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물 방식으로 더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 가게에서 관리가 쉽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용접과 연마 작업으로 닭갈비 철판 완성! 이제 부드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해요. 아주 보드랍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요. 두꺼워야지 제맛이 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두껍게 만들고 옆에는 쓸데없는 데는 깎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긴 거예요. 이거는 손님하고 나하고 맞춰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요리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제 맛을 내려면은 저하고 상의를 해요. 이렇게 몇 킬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집집마다 무게가 틀려요. 맞춰줘요, 내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며 만들어온 철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춘천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닭갈비 식당이 무려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19살 때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집 사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사주더라. 귀엽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버지가 했던 걸 물려받은 거지. 예, 손님하고 이렇게 제작할 적에 옛날에는 연탄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탄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면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연탄이. 그래서 손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가스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준 집은 닭갈비. 그 집 거를 최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 한 집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시내 다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요. 이게 뭐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하룻밤 자면은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약 40년, 지금 43년 정도? 그러니까 막내가 10살이니까 약 20살, 그 10년은 더 해야죠. 사장님 막내가 10살이라고요? 예. 아, 진짜요? 예. 큰 아이는 그럼 큰애는 36. 막내 10살이에요? 예, 보여줘야 되겠네. 우리 딸내미 보여줘야지. 더 오래 하셔야겠어요. 예, 15년? 예, 시집 갈 때까지 해야죠,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정시훈 사장님. 저 뒤에 수북하게 쌓인 철판들이 사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장으로 보이는 것은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피규어 장사를 여기서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갖고 2층으로 옮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공구상 곳곳에서 보였던 피규어들 제대로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2층은 피규어 판매장. 와, 이게 다 사장님이 직접 모으신 거죠? 변화가 필요했던 50대 중년에 들어서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캐릭터 인형부터 마음에 드는 것은 뭐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동묘에 가요. 뭐 골동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점 사오면 그 기쁨이 되게 좋아요.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와서 요거 사고 싶으다.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사가면은 그게 더 기뻐요. 사장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똑같이. 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반가워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준 수집. 일을 나누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로봇 수집품들이 참 귀엽네요. 그런데 이번엔 큰 로봇을 들고 나오는 사장님. 요즘 취미는 이렇게 직접 대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40년 동안 쌓아온 용접 기술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가스통을 잘라갖고 이렇게 4년 정도 됐어요. 아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로켓 그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켓 싸면은 이렇게 하나가 분리되잖아요. 하나 남고 그런 뜻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여기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춤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딱 만족하면은 그 기쁨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남이 못하는 거 하니까 이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일과 취미가 하나 된 정시훈 사장님. 바쁜 와중에도 취미생활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물철판 제작을 담당했던 닭갈비 식당을 다시 차렸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조정. 딱 끓이 만날 정도로만 딱 해주시면 딱 맞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는 누구보다 친근한 닭갈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직접 만드신 철판에다가 드시니까 맛이 좀 어떠세요? 고소하니 그 뒷맛이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항상.
내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그걸로 만족하죠. 저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닭갈비 철판과 함께 해온 60년 인생. 이제는 취미와 함께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시훈 사장님. 그 불꽃 튀는 열정을 응원합니다.